월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의 김희욱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재발 우려 이래서 조금 더 하락 마감했는데 그날 저녁에 미국 증시는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냐 이런 듯이 또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 내용 간단하게 보시죠. 어떻게 보면 좀 이건 좀 약간 약이 오르기도 하고요. 좀 사실 우리 증시라는 게 과연 이게 뭐 이 독립기념일을 언제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제는. 이제 독립이 아니죠. 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지난주 목요일 미국에서 마감할 때 이제 마이너스로 하락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올라왔다. 그래서 바로 4시간 있다 우리나라 증시 금요일장에서 안 좋았었고 매도 우위 속에 마이너스로 마감했는데 바로 그날 저녁에 그런 얘기 싹 다 빠져버리고 이제 또 S&P 500 지수는 또 사상 최고를 갖고 이제 9월 증시를 앞두고 있는 이제 8월 마지막 거래일에서 이렇게 사상 최고를 찍고 또 오늘 밤이 미국의 노동절 연휴를 휴장이잖아요. 이렇게 연휴를 앞두고서 할리데이 리스크는커녕 갔다 와서 더 좋을 것 같으니까 미리 사놓고 가자. 이런 식의 흐름. 결국 우리는 또 이제 금요일장에서 뭐 한번 또 속은 거죠, 뭐. 그러면 이제 이 분한 마음으로 오늘 같은 날 뭐 대폭 갭상승으로 만회를 해야 되는데 또 미국이 연휴 들어가거나 휴일을 때치고 우리나라가 또 그렇게 또 크게 좋았던 적은 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지난 일은 접어두고 앞으로를 준비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 증시는 참 전 세계 어떤 증시보다도 독립성이 약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노동절 연휴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역시 이럴 때는 통계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 월요일 날도 1950년도 이후의 통계를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1993년도 이후 최근 20년 동안의 통계 자료가 되겠습니다. 원래 미국의 매년 9월 첫째 주 월요일, 그러니까 노동절은 항상 연휴였겠죠. 이때 전후로 미국 증시 동향이 어땠는지를 통계로 보고 계시는데요. 이제 먼저 첫 번째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전전날인 목요일, 요때 오른 적이 8번, 내린 적이 13번 해가지고 평균 마이너스 0.18%를 기록을 했고요. 요거 보니까 진짜 그렇죠. 미국 증시 목요일 날 뭐 우크라이나 사태 재발 우려해가지고 뺐었죠. 물론 요거를 뭐 보고 그랬는지 일부러 그랬는지 요거보다는 어쨌든 동향이 그렇다는 거고. 그다음에 바로 전날인 금요일 날은 오른 적이 11번 대 10번으로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평균 상승률 0.1%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노동절이었으니까 건너뛰어서 다음 날은 올랐던 적이 14번, 내렸던 적이 7번에서 0.34% 플러스. 그다음 수요일 날도 역시 0.16%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밑에 S&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다우 지수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대신에 나스닥 지수의 경우는 그냥 목, 금,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까지 내리오르다가 그 다음 수요일 날 약간 좀 마이너스가 나오는 동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셨던 1950년 이후 통계보다 이게 더 최신 데이터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미국 증시 오늘은 일단 밤에 안 열리고 내일 밤에 열릴 때 오를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는 건가요? 그러면 지난 금요일 날 우크라이나 사태 재발 우려 이 와중에도 일부 매수를 했던 개인분들은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상승권에 들어가느냐 그럴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미국 경제와 증시에 대해서 뭐 상고 하전이 상저 하곤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일단 마켓워치를 보시겠습니다. 일단 뭐 우리나라 올해 경제에 대해서 뭐 상저하고라고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세월호라는 이 돌발 악재가 생기면서 이런 경제 전망은 다 이제 갖다 버려야 될 처지가 됐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뭐 어떤 뭐 미국도 당연히 이런 천재지변이나 악재는 있을 수 있지만 보통 뭐 미국 증시는 주식도 그렇고 GDP도 그렇고 각종 경제 지표도 대체로 이제 상저하고의 경향이 있죠. 이제 하반기 갈수록 연말 쇼핑 시즌도 있고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여기에 따른 여러 산업들의 이제 생산 증가, 재고 축적, 채용 증가 같은 부양 효과가 일찌감치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도 이제 하반기가 더 좋은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표에 보시면은 9월 1일 그러니까 이제 여름 휴가철이 끝나고 월가가 휴가에서 복귀한 사람들로 이제 본격적인 가동이 시작되면서 제대로 된 거래량으로 그리고 방향성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이후부터 연말까지 증시 동향을 보면은요. 닷컴 버블로 몸살을 앓던 2000년, 그 다음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터졌던 2008년 빼고는 노동절 이후부터 연말까지 증시가 보시다시피 쓸쓸한 낙엽보다는 화려한 단풍이었다. 연말까지 증시가 뭐 대체적으로 10% 전후대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뭐 정책 기대감이나 뭐 배당증의 기대감 같은 거를 생각할 때 결국 지금 9월 증시는 매수로 대응해야 되느냐? 4개월치 증시를 보면 그렇다는 건데, 근데 이제 올해는 출구 전략이라는 이 변수가 끼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조심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10월 달에 양적 완화 종료되고 나면 11월이든 12월 FOMC든 2달 중에 언젠가 한 번은 연준이 출구 전략이나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이 로드맵을 발표를 할 것이고, 그렇게 출구 전략이 나왔을 때는 이제 전 세계 증시가 원치 않았던 비자발적 스트레스 테스트를 겪게 되는데, 여기서 과연 한국 증시의 점수는 낙제점일 것이냐 아니면 합격점일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9월 증시 본격적으로 한번 미국에서 힌트를 얻어 보겠는데요. CNN 머니 보시죠. 원래 미국 증시 이제 9월장은 약세장의 막달이라고 알려져 있죠. 1950년 이후 이제 평균 0.5% 하락으로 원래 9월 증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기대해도 좋은 이유 4가지 중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9월 증시는 마이너스인 이 적이 더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은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라는 증시 격언에서 이제 언제 돌아올지를 말을 안 해줬잖아요. 그럼 5월에 주식을 팔고 떠났어요. 그러면 언제 돌아올 거냐? 이게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9월 말 혹은 10월 초에 돌아오면 된다라고 알고 있었죠, 지금까지.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미국 증시의 9월은 플러스가 더 많았다네요. 사실 올해도요.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났던 사람은 오히려 수익을 못 받겠죠. 그 뒤로 사상 최고를 몇 번을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고 됐네 이 사람은, 이런 거고, 지금 보시다시피 5월 이후로 8월, 9월 증시에서 S&P 500하고 나스닥은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럼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났으면 안 됐죠. 적어도 올해는. 그래서 증시 역사상 9월은 항상 약세의 달이었다는 것도 올해는 안 통할 것이다. 그래서 9월 증시에 기대를 가져도 좋은 이유 첫 번째가 됐고요. 두 번째, 지금 미국 경제는 양적 완화의 강도 대비는 펀더멘탈이 나쁘지가 않다. 지금 연준이 그렇다고 긴축에 들어간 게 전혀 아니고요. 출구 전략에 돌입한 것도 아니고요. 여전히 양적 완화 국면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뭐 홍수 때 우리 이 수문 조절, 수량 조절을 해서 팔당댐을 이제 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지금 아직도 완전히 닫지 않았거든요. 근데 심지어 완전히 닫아도 강의 중류 하류까지는 물이 계속 흘러가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강하류 쪽에 홍수 위협이라고 보면은 그걸 미리 대처하려고 이제 수문을 만지작거리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수문이 닫히지가 않고 열려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강 밑바닥 쪽에 현재 이 물의 수급이 나쁘지가 않은 상황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금융시장에 있어서 사실 그렇죠. 올 초에 모든 월가 그리고 국내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했던 게 무조건 2014년 증시에서 국채 금리는 상승이요, 금값은 하락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 8월 달 됐는데 완전히 거꾸로 가버렸어요. 이 이후로 물론 되돌림 현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하나 나왔던 게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는 건데, 이제 채권에서 돈이 빠져나오면서 이게 주식시장 뭐 배당주로 유입된다는 이런 희망적인 시나리오였지만 미국은 그랬고 우리는 안 그랬죠. 저는 그렇습니다. 채권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상품 시장이든 뭐든 이 투자 자산이라는 게 좋으면 다 같이 좋고 안 좋으면 다 안 좋은 거지. 채권에서 돈 빠져가지고 그게 굳이 뭐 증시 배당주로만 가라는 그런 법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미국의 경우는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하고 채권 같은 안전자산, 위험자산으로 캐릭터리스틱스가 전혀 다른 양쪽에 다 자금이 몰리고 있다. 이게 일단 9월 증시에 나쁘지 않은 이유 세 번째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지금 S&P 500 지수 2000포인트 시대를 맞이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랠리에 편승을 못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돈 들고 있다가 그냥 연말에 출구 전략 맞이해가지고 그냥 김 빠져버리는 지금이라도 다만 진짜 1% 5%라도 맛은 봐야 될 거 아니냐, 좀 이런 게 있다 그러네요. 그러면 연준이 이제 출구 전략을 누가 봐도 이제 시행을 할 것 같죠. 최근에 경제 지표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동향도 나쁘지 않고 또 증시가 저렇게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는데 옐런이 양적 완화가 더 필요하다고 할 리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데 출구 전략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 증시와 글로벌 증시가 나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제 이런 양적 완화의 바통이 ECB, 유럽중앙은행으로 넘어갈 것이다라는 거죠. 아니 유동성이라는 게
유동성이면 다 같은 유동성이고 같은 돈이면 돈이지 뭐 그게 유로화든 달러화든 뭐 일본 엔화든 위안화든 뭐 문제가 있냐 이거죠. 어차피 캐리 트레이드로 빙빙 잘 돌아가는 거잖아요. 22 통화정책회의가 마침내 이번 주에 다가왔습니다. 주간 전망 제목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죠. 22대 연준, 일본하고 중국. 근데 결국은 뭐냐? 다 비둘기였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번 주 목요일에 22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 일단 누가 뭐래도 비둘기파적인 기대감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성명서를 봐야 알겠지만 이번에 무조건 양적 완화까지 나온다고 보기엔 그렇지만 어쨌든 이 기대감은 여전히 시장에 유지되고 있고 이런 게 지난주 미 증시를 견인했던 요소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다음날 금요일은 미국에서 이제 8월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호재가 악재로 둔갑할 우려가 있다는 거죠. 진짜 고용 지표가 기대치만큼 좋게 나올 경우 연준 출구 전략에 대한 무게감이 가중될 그런 역설적인 반응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볼 때 ECB 기대감하고 이거는 반대의 명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다가 일본 중앙은행도 이번 주에 이제 이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는데 경기의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언급하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연말 전에 양적 완화 내지는 어떤 경기 부양책을 쏟아낼 수 있다라고 구두 개입을 할 거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중국 PMI도 이번 주에 있는데 지난번에 나온 HSBC PMI가 완전 망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PMI도 그렇게 성할 것 같지가 않다. 중국 공식 PMI인데. 그런데 이것도 역시 역설적 기대감을 갖게 한다. 중국 정부의 개혁 의지에 반기를 들어줄 것이다. 지표가 좋을 우려. 지표가 나쁠 것이라는 데 대한 기대감. 이게 어떻게 보면 비문이잖아요. 지표가 좋은데 우려. 경제지표 호조에 대한 우려. 이거 비문이죠. 그 다음에 지표 부진에 대한 기대감. 이것도 비문이죠. 근데 이런 비문이 통하는 시대가 됐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이제 파티는 끝나간다는 이제 해석도 있죠. 일단 이 중에서 가장 이 바통을 큰 거를 들고 있는 ECB에 대한 도이치뱅크 측의 보고서 내용 읽어보실까요? 제목이 이제는 칼을 빼들 때다. 뭔 칼을 빼드느냐? 지금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는 ECB가 이번에도 역시 한 번 더 신중 모드로 나올 것이라는 쪽에 맞춰져 있지만은 최근에 유로존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이탈리아하고 스페인 같은 어떤 지병을 갖고 있는 얘네들이 심상치가 않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ECB가 급할 것 없다라기보다는 모른 척하기가 더 힘들 것이다. 일단 지금으로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일시적인 핑계거리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러다 만약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되고 나면 ECB는 될 핑계가 없지 않냐. 그리고 ECB가 핑계 될 거가 없는 거 더하기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은 결국 러시아가 패권을 잡는다는 건데 이러면은 러시아가 유로존 경제를 쥐고 흔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지금 기다리기보다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ECB 기대감은 결국 미증시 기대감으로 또 통하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S&P 500 지수는 이제 2,400포인트를 보자. 여기서 추가로 20%가 더 오른대요. 지금 여기까지 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얘기 나온 김에 미국 지금 이제 연휴를 즐기고 있으니까 우리끼리 대처해야죠. 뭐 현 상황 보시겠습니다. 푸틴이요. 이제 겨울만 와라 이제. 우크라이나는 푸틴에게 있어서 이제 감나무 위에 감이라는 거예요. 입만 벌리고 누워 있으면 이제 떨어지는 감 같은 건데 겨울이 되면은 우리를 거부하지 못할 것이다. 요 이제 교전 상황 보고 계시는데요. 이제 화면에 뜨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체 가스 소비의 40%하고 석탄의 28%가 러시아산이래요. 좀 늦게 들어오니까 화면을 직접 확대해서 볼까요? 그런 차원에서 푸틴이 겨울만 기다리는 이유가 다 있죠. 사람이 더운 거는 뭐 물에 들어가든지 뭐 옷을 벗으면 되지만 추운 건 이건 진짜 이 신체 어떤 활동이 멈추는 이건 재앙이죠. 저러고 있대네요.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보실까요? 지난 금요일 어쨌든 우리 증시 하락을 후반영하면서 0.4% 마이너스로 마감한 것은 미국 증시 플러스와 반대로 갔다는 점에서 약간 서운하긴 합니다. 어쨌든 오늘 같은 날 뭐 기계적인 기술적인 왜냐면 지난 금요일 우크라이나 사태 재현 우려로 인한 하락은 누가 봐도 이거는 우리가 잘못 대응한 것이다 해가지고 기계적인 반등은 있을 수는 있지만 또 미국이나 유럽 같은데 이렇게 나라 밖에 서방 국가들이 휴일일 때 치고 우리가 또 그렇게 또 완전 좋았던 적은 없다는 점에서 조금 이제 미국 화요일 저녁에 개장할 때까지 오늘하고 내일장까지는 조금
기다리면서 보내야 되겠네요. 하지만 오늘은 일단 방향성은 굳이 마이너스일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의 김효기였습니다.